안녕하세요. 투자왕TV의 투자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전 영상 10분 안에 설명하는 영상 댓글을 봤는데요. 너무 말이 빠르다. 왜 그랬니? 이런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영상으로 부족하셨을 분들을 위해 원래 투자왕이 설명하는 방식대로 추가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짧게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전 영상 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과 동일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와 설명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더 깊은 공부를 해도 제가 지금 설명드릴 예시와 원리는 비슷한 점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비트코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기술성과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게 만들어진 진짜 이유를 누구나 쉽게 설명하기 위한 점이라는 점, 특정 어떠한 단체나 기관을 비하할 의도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내용에 대한 것은 투자왕 개인적인 견해일 뿐 나쁜 의도가 없고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혹시 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확신을 갖길 바라고, 투자자가 아니신 분들, 일반인 분들이시라면 비트코인 좀 생소하셨죠? 탄생 배경 이해를 잘 하시길 바라면서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을 설명하기 앞서서 비트코인을 카카오톡에 빗대어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카카오톡의 탄생 배경은 무엇이고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은 무엇인지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의 탄생 배경은 문자라는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10년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문자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만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즉, 우리가 쓰는 통신사에서 문자라는 서비스를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이 존재하지 않았고, 스마트폰이 보급률이 낮았고, 그리고 인터넷은 되었지만, 모든 준비는 다 되었지만 통신 3사가 카카오톡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통신 3사가 2010년 기준 문자로 벌어들이는 돈이 1조 5천억 원이 넘었고요. 추정 금액은 5조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었고, 5조 원 전의 매출을 내고 있었던 거죠. 1년간 보내지는 문자의 양은 무려 1049억 건으로 통신 3사 입장에서도 이 문자 서비스를 카카오톡과 같은 이상한 친구가 들어와서 무료화시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카카오톡은 하루에 110억 건의 대화량을 기록하며 연간 4조 건으로 무려 문자 시장을 40배나 키워놓은 아주 역사적인 경이로운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즉,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들과 품격 있는 시청자님들 입장에서는 돈 때문에 문자 보내는 게 어려웠던, 1년에 1000억 건밖에 친구한테 말을 못했던 그 시절에서 한 단계 진보한 시대로 온 겁니다. 연간 4조 원씩 마음껏 보내도 무료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계신 건데, 20대 미만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30대 이상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그때 당시 한 건당 50원, SMS는 더 비쌌죠. 몇백 원의 수수료를 냈어야 됐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메시지를 보내면 무료냐? 그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떤 관점에서는 무료가 맞는데요. 결국엔 비용이 발생하니까 No!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가 아니고 비용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내는 건 누구냐? 바로 카카오톡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제학적으로 문자보다 원가가 저렴해야 카카오톡에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No, 아닙니다. 문자보다 어떻게 보면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카카오톡을 쓰게 됐는지, 왜 카카오톡이 중요한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잠시만요. 이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했나요? 네, 이런 식으로 문자에서 카카오톡으로 넘어온 이유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합리적인 비용, 카카오톡은 0원이고 문자는 최소 50원이었죠. 더 합리적인 비용에 더 우리에게 제공되는 자율성, 그리고 아무튼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문자라는 기존 3대 통신사가 지원해줬던 서비스에 우리는 그 서비스를 버리게 되고,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하고 저렴하고 우린 돈을 안 내니까 그러한 진보된 기술로 이동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소비자인 우리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분들이 오게 된 연역입니다. 그렇다면 카카오톡과 비트코인을 왜 비교하느냐? 그것은 바로 카카오톡은 서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서버를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혹은 자녀분한테 혹은 남편한테 혹은 남친한테 혹은 직장 상사한테 메시지를 보내죠.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라고 메시지를, 카톡 대화를 보내면 그 순간 카카오톡 앱에서,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회선을 타고 데이터베이스 쿼리, 즉 쿼리라는 것을 보냅니다. 그 대화 하나가 1쿼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쿼리를 보내면 그게 인터넷 회선을 타고 날아가서 카카오톡 본사에 있는 엄청나게 큰 서버, 슈퍼컴퓨터라고 하죠. 그 서버 컴퓨터에 띠리리리리 A가 B한테 오늘 좋은 하루 보내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고, 여러분 컴퓨터에 파일이 저장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냈던 그 쿼리가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그것을 우리는 한 건당 1원이라고 가정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쿼리는 무조건 비용을 발생을 합니다. 이 엄청난 인터넷 회선, 우리가 한 달에 3만원만 써도 무제한 인터넷을 쓸 수 있지만, 여러분들 회선을 쓰는 것만으로 무료가 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서버는 여러분들이 보낸 대화 기록을 거의 평생 보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대화창을 나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심지어 사진과 동영상까지도 수개월 동안 보관을 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게 뭐가 돈이 되냐,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해도 돈을 내지 않는데 그게 뭐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컴퓨터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노트북 혹은 스마트폰에 하루에 1000만 건의 앱이나 파일을 만들었다가 삭제하고, 만들었다 삭제하고, 만들었다 삭제하고, 만들었다 삭제하고, 만들었다 삭제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그 저장을 담당하는 하드디스크가 고장이 납니다. 하드디스크는 무한하게 쓸 수가 없고 유한하거든요. 적었다가 지웠다가, 적었다가 지웠다가, 적었다 지웠다가를 수도 없이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전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톡의 하루 대화량은 110억 건입니다. 1억 건만 여러분의 하드디스크, 스마트폰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했다 지우고를 반복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의 하드디스크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카카오톡 본사에 있는 서버는 비록 인터넷 회선은 무료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 물론 당연히 5만원짜리 LG U 플러스 LT 이렇게 엄청 빠른 인터넷 이 선 하나만 쓰지는 않을 거예요. 특수한 선을 쓰겠지만,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보낸 그 글자와 그 사진, 영상을 이 카카오톡 서버는 110억 개, 하루에 110억 개를 담을 수 있는 엄청 큰 하드디스크, 즉 컴퓨터, 슈퍼컴퓨터가 있고, 걔네들은 하루에도
110억 번을 작성을 하고 110억 번을 지우고를 반복한다라는 것. 그런 과정에서 하드디스크라는 또 램이나 CPU라는 이 모든 컴퓨터 부속품들이 망가진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컴퓨터 10,000개를 연결해서 슈퍼컴퓨터라고 카카오톡 서버에 내놨어요. 그럼 하루에 무조건 고장납니다. 그래서 그 서버를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고장나는 하드웨어 개수가 있으면 보통 용량이라고 하잖아요. 10기가, 20기가. 그 용량의 하드웨어를 꺼내놓고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하드웨어를 담아줍니다. 그것이 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때 한 건당 1원이라고 제가 가정하는 이유입니다. 카카오톡은 반드시 돈을 지불을 합니다. 자, 1원이라 가정했을 때 이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대강 이렇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럼 카카오톡 본사가 1년에 지출하는 연간 비용은 얼마일까요? 바로 4조 원입니다. 하루에 100억 개씩의 문자가 오가기 때문에 1년으로 따지면 4조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재밌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이 그러면 이 컴퓨터라는 것, 그래 어렵다 쉽게 설명을 해서 그래 카카오톡이 엄청 큰 컴퓨터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여러분. PC방처럼 컴퓨터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슈퍼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PC방 컴퓨터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좋은 컴퓨터를 연결해 놓았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 자, 그러면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은 그냥 생돈 4조 원을 쓸데없는 컴퓨터를 위해서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자본시장에서는 효율적인 곳으로 자본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편의점 가서 음식을 고르거나 음료수를 고르거나 과자를 고르거나 삼각김밥을 고를 때 아무거나 덥석 집으신가요? 비싸고 맛없는 걸 집으시나요? 가장 합리적이고 내 입맛에 맞고 가장 싸고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곳을 고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톡 개발진들은 매년 4조 원씩 내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걸 도입해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저희가 1년에 4조 원씩 슈퍼컴퓨터 서버에 돈을 지불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4조기의 대화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가 그걸 감당하려면 유지 보수비가 4조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안 쓰는 컴퓨터 있으시죠? 집에 안 쓰는 스마트폰 있으시죠? 자, 그것을 우리가 카카오톡에 연결하여 카카오톡 슈퍼컴퓨터에 연결하여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4조 원 그냥 새 컴퓨터를 사고 주느니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계신 컴퓨터에 제가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켜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출퇴근하기 전에 라고 공표를 했다고 치고 그런 기술이 만들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 켜놓고 스마트폰 안 쓰는 걸 켜놓고 카카오톡에 대여를 해준다면 그리고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냥 가만히 돈을 버는 거겠죠? 그럼 너도 나도 그 뉴스를 본 사람들은 우리 구독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컴퓨터를 켜두게 됩니다. 그럼 카카오톡이 새로 만든 카카오톡 빌려주기 그 앱을 그 프로그램을 2번 클릭해놓고 그냥 출근하시면 한 건당 0.2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 줍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카카오톡이 1원을 내잖아요. 슈퍼컴퓨터에. 근데 우리한테 낡은 컴퓨터를 써서도 슈퍼컴퓨터는요, 서버용 컴퓨터는 새 거를 쓰든 헝 거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컴퓨터가 잘 돌아가기만 한다면 카카오톡은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일 처리만 대화 110억 개씩 보내주는 그 하루 대화량만 잘 소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한테는 20%만 주겠다는 겁니다. 즉 한 건당 1원이라는 새 컴퓨터로 서버를 만들면 1원이라는 비싼 금액을 내야 되지만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를 새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안 좋은 컴퓨터만 틀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려 가격에 1원이 아니라 0.20원, 즉 20%까지 비용이 낮춰진 겁니다.
비용이 낮춰지면 카카오톡은 수익이 늘어나게 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우리한테 주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한테 한 건당 0.20원을 줄 테니까 컴퓨터를 틀어놔 주세요 하더라도 우리 주부분들이나 대학생분들, 직장인분들은 오케이 땡큐입니다. 왜? 집에 안 쓰는 컴퓨터, 스마트폰 한 달 내내 그냥 켜두고 출근한다 해도 전기세가 1,000원, 2,000원 밖에 더 소모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수수료가 몇천원, 몇만원이라면 안 틀어놓을 이유가 없죠. 그렇게 했을 때 연간 8천억 원의 수수료 획득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카카오톡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중앙의 본사를 없애고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의 컴퓨터로 슈퍼컴퓨터를 대체하겠다라고 했을 때 무려 연간 4조 원씩 들었던 카카오톡의 비용이 8천억 원으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 8천억 원을 새로운 컴퓨터나 새로운 하드디스크나 CPU나 램, 즉 서버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8천억까지 줄어든 이 비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왜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집에서 안 쓰는 오래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켜두고 그로 인해서 카카오톡은 무려 5분의 1만 되는 비용을 우리한테 지불해주면 됩니다. 수수료로. 카카오톡 입장에서도 4조 원이었던 비용이 8천억으로 줄어들어서 좋고,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원래 4조씩 나갔기 때문에 카카오톡은 참 힘들었겠다. 근데 지금 8천억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 8천억 원의 수수료를 나눠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겁니다. 출근할 때 컴퓨터를 켜두거나 스마트폰을 켜두고 가면 자동으로 카카오톡이 코인을 보내줍니다. 뭐 페이콘이라든가 아니면 카카오톡 코인이라든가 그걸 그대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죠. 뭐 선물 보내기도 할 수 있고 현금으로 환전도 가능하고, 어쨌든 8천억이라는 경제적 활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전 영상에선 제가 제대로 설명을 안 했지만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은 놀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톡이 연간 4조 원씩 슈퍼컴퓨터에 서버에 쓰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셔야 되고요. 이건 예시를 든 겁니다. 더 적게 쓸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적게 쓸 수 있어요. 그래도 몇백억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쓸데없는 지출을요 국민들의 소득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안 쓰는 오래된 컴퓨터를 재활용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경제학적으로는 여러분들 엄청나게 위대한 그런 사업 모델입니다. 새로운 시장을 형성시킨 거잖아요. 아무도 쓰지 않는 사양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오래된 거 1년에 한 번씩 바꾸시죠. 노트북이나 컴퓨터 오래된 거 그냥 창고에 넣어 두시잖아요. 그것을 8천억 원의 가치로 승화시킨 겁니다. 이 엄청난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왜 카카오톡만 내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카카오톡만 얘기를 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매일매일 접속하는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이라는 웹 엔진 있죠. 검색을 하시려고 접속하시는 그 인터넷 있죠. 거기에 오늘 날씨라고 검색도 하시고, 아니면 상영 중인 영화 보러 갈 때도 검색하시죠.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는 모든 웹 엔진은요 카카오톡보다 훨씬 더 많은 서버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즉 이게 카카오톡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연간 4조 원씩 비용을 지불하는 게 구글, 네이버, 다음 이런 걸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 삼성 갤럭시, 그리고 또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 애플, 이 모든 첨단 회사들은요 전부 다 적게는 수백억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까지 바로 슈퍼컴퓨터 서버 비용을 지불합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은행,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접속하고 있는 모든 곳들, 아마존, 쿠팡, 심지어 쿠팡 여러분들 요새 많죠? 쿠팡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슈퍼컴퓨터 서버 비용을 지불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잖아요. 장바구니에 담아서 주문을 하고 그 모든 연산 처리를 하려면 반드시 슈퍼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서버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카카오톡 메시지 한 건당 1원 가정한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모든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업에서는 다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쿠팡 주문 한 건당 1원 혹은 네이버 검색 한 건당 1원.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만 예를 들었다는 거지 세상 모든 곳들은요 다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를 필요로 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쿠팡은 수천억씩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비용을? 바로 여러분들이 주문 내역을 그 사람들이 보관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주문하면 그것을 체결하는 이 모든 연산 과정에 컴퓨터, 웹사이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쿠팡 앱이나 그 모든 과정을 다 컴퓨터가 연산하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산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수백억, 수천억이 들고요. 연산용 컴퓨터. 그리고 제가 주문한 내역이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계속 쿠팡 사이트나 앱에 접속하면은 과거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기록하기 위한 또 서버 컴퓨터, 슈퍼컴퓨터에 수백억, 수천억 원을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카오톡으로 대입해 보지 마시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모든 기술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쿠팡과 네이버 다음 웹엔진이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쓰지 않는 컴퓨터를 이 첨단 회사들이 허무하게 지불하고 있는 이 슈퍼컴퓨터 서버 비용으로 대체할 수만 있다면 비용도 낮아질 뿐더러 무려 4조 원이 8천억으로 비용이 5분의 1로 나눠졌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도 너무 좋은 거고 그 서비스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도 비용이 3조 원이나 되는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까 이 회사는 그 3조 원으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연간 8천억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죠. 컴퓨터가 집에 많이 있고 스마트폰은 누구나 다 있으니까 뭐 한 달에 10,000원만 벌더라도 켜놓을 가치가 충분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과 코인들이 채굴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채굴을 한다라는 것은 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카카오톡과 네이버 본사에 빌려준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카카오톡과 네이버나 다음의 본사들은 하루에도 수백 대, 수천 대, 수만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슈퍼컴퓨터라고 만들고 그걸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하루에 한 대씩만 고장난다고 봐도 컴퓨터의 소모가 어마어마하니까요. 그것을 바로 채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생 주부부터 소일거리로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냥 학교 가기 전에 혹은 내 아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가기 전에 켜두기만 하면 카카오톡에서 한 건당 0.2원의 수수료를 주니까 하루에 110억 건이잖아요. 하루에 1000건만 내 컴퓨터에서 일어나도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돈을 벌 수 있죠. 그리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꽤 수입이 높아지고 전문적으로 공장을 대여해서 컴퓨터를 막 사서 할 수도 있고요. PC방 같이 컴퓨터가 많지만 코로나 때문에 고객이 없죠. 그럴 때 이것을 켜두면 효율적이죠 여러분들. 바로 그런 기술이 블록체인이고 비트코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만으로 비트코인이 가치를 가질 순 없죠. 야, 투자왕, 비트코인은 카카오톡이 아니잖아. 비트코인은 네이버나 다음에 웹엔진이 아니잖아. 쿠팡이 아니잖아. 맞습니다 여러분들. 슈퍼컴퓨터가 여러가지 일들을 하지만 비트코인은 쇼핑몰도 아니고요. 비트코인은 웹엔진도 아니고요. 비트코인은 메신저도 아닙니다. 카카오톡이 아니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떤 곳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은 은행 서버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카카오톡 뿐만이 아니라 네이버나 다음 같은 웹엔진, 그리고 아이폰이나 갤럭시를 만든 삼성이나 애플에서도 엄청난 서버 비용, 슈퍼컴퓨터 비용을 지불한다고 했죠. 그 금액이 수천억 원이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불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무조건. 자, 그렇다면 은행은 얼마나 쓸까요? 여러분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톡과 쿠팡과 네이버 다음처럼 은행이 훨씬 더 많이 쓰면 많이 썼지, 말하자면 은행도
우리들이 돈을 하루에 얼마나 많이 보냅니까? 자동이체도 하고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편의점에 가서 체크카드를 긁거나 신용카드를 긁으면 바로 문자가 오죠. 띠링 2,000원이 세븐일레븐에서 결제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가요, 전부 다 슈퍼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이 행위를 하는 것도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비용이 매년 발생하고요. 이 행위가 심지어 저장이 돼 있잖아요. 저희가 앱을 접속을 하거나 은행 앱에 들어가 보면, 아니면 컴퓨터로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오늘 얼마를 어디에 적금했는지, 오늘 얼마를 어디에 결제했는지, 사용했는지, 잔액은 얼마 남았는지 다 나오죠. 그것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카카오톡에서 대화를 보내는 것과 우리가 돈을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카카오톡과 은행은 수천억, 수조 원의 슈퍼컴퓨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대체하는 부분이, 그것만 대체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카카오톡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무료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그것이 바로 선진화 사업 모델입니다. 자, 4차 산업의 전신일 뿐인 겁니다. 카카오톡은 상상을 뛰어넘는 비용을 우리를 위해 대신 내주고 있었습니다. 아주 고마운 서비스죠. 그리고 지금은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아니면 카카오톡 선물 보내기라든가, 아니면 카카오톡 한 줄 광고라든가, 저희에게 약속을 지켰죠. 광고를 넣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무료 1조 5천억 원씩 생돈을 통신 3사의 문자 비용으로 냈어야 되는데, 그래서 돈이 아까워서 문자도 잘 보내지 못했던 우리들을 위해서 무료로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주고 1년에 수천억 원씩 대신 지불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를 기다려서? 우리 이용자들이 마음을 열고 카카오톡이 어떤 서비스를 해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줄 때까지. 그게 바로 그것이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비즈니스 방식입니다.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결과를, 그 가치를 인정을 받고 수익을 내는 거죠. 그리고 또 똑똑한 사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의 카카오톡이 나오지 않는 이유 갑자기 궁금하실 텐데, 그것은 바로 비용 때문입니다. 제2의 카카오톡이 경쟁사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서버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4조 원이죠, 1년. 제가 예시로 들었던 그 4조 원을 거기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 저희가 고맙게 잘 쓰길 바라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사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트코인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은행들,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은행들의 은행 앱과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그리고 ATM 전송이나 뭐 출금, 그런 것들에 대한 거래 내역을 입력하는 그 슈퍼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을. 그리고 또한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서는 여러분들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유지관리 비용을 씁니다. 은행 지점을 가봐서 알겠지만 인테리어도 삐까번쩍하고요. 은행 업무들도 세련되고 되게 고급 인력을 쓰고요. 그렇다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가냐? 이용자인 우리의 수수료에서 차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죠. 그 돈과 수수료는 고스란히 고객의 몫입니다. 고객이 그만큼 돈을 벌어다 주니까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그런 데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런 모든 것을 대체하는 그런 슈퍼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블록체인 기술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화폐 유통 속도가 나왔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계산이 가능했어요. 그래, 투자왕, 하루에 카카오톡에서 110억 개나 되는 대화를 소화하려면, 그래, 물론 맞아,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겠지. 우리 집에 있는 이 노트북으로는 안 될 거야. 당연히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동시에 1000개만 들어와도 여러분들 컴퓨터는 꺼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알겠어. 카카오톡은 4조 개씩 1년에 4조 개의 대화량이 있는데, 그럼 화폐는 몇 번 왔다 갔다 하냐? 화폐의 거래 내역을 계산하려면 국민 한 명당 몇 번의 돈을 썼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 대화처럼 몇 번 기록됐는지가 나오고 몇 번 전송됐는지가 나오잖아. 자, 화폐 유통 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추산하건대 2000조 기준으로 0.72번씩 현금이 회전한다고 합니다. 그 현금은 M2라는 그런 수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 2000조라는 돈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2000조라는 돈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1년에 0.7번 회전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돈을 드리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드리고 이랬을 때 총 2000조가 중에 1440조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네요. 1440조가 움직인 겁니다. 만원당 한 번 움직였다고 해도 여러분들 만원이 한 번만 움직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만원짜리 용돈을 주면요, 제가 그 만원짜리 용돈을 갖고 편의점 가서 쓰죠. 그럼 편의점 사장님은 그걸 은행에 입금을 합니다. 그럼 은행에서 그것을 세븐일레븐의 본사에 보내주죠. 그래서 본사는 그것을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한 다음에 다시 편의점 점장님께 드리고 그 편의점 점장님이 입금된 그 돈을 다시 자식한테 주게 됩니다. 벌써 이 만원이 움직인 게 8번, 10번이 넘잖아요. 대충 우리는 1440번만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보다 많나요, 적나요? 카카오톡은 1년의 대화량이 4조 개입니다. 화폐의 유통 횟수는 1440조입니다. 즉 여러분들 1440조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은행 슈퍼컴퓨터는 생돈을 지불하면서 매년 그것을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 은행을 사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언제든지 내가 작년에 얼마를 썼었지? 내가 작년에 철수 어머니한테 돈을 보내줬었나? 내가 작년에 친구한테 돈을 받은 게 있나? 내가 작년에 뭐 술값을 얼마나 썼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은행은 보관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저희는 그 서비스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무겁고 비싸고 쓸데없는 그 엄청 천문학적으로 비싼 그 금액을 비트코인이 대체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정확히 은행이 어떤 것을 대체하느냐?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을 대체합니다. 자,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을 대체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말하기 앞서서 먼저 은행의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은 제가 대화 하나를 보낼 때 쿼리라고 했고 그 쿼리 하나당 1원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하지만 은행은 좀 더 복합적입니다. 카카오톡이 대화 하나당 1원이라고 가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돈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쓰죠. 편의점 가서 편의점 하루에 한 번 이상 가잖아요. 편의점을 가던 티머니로 지하철을 찍던 아니면 자동이체가 나가던 쿠팡에서 온라인 결제를 하던 다 카드로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 비록 카카오톡처럼 많진 않지만 카카오톡만큼 많다라고 가정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일어나는 거래량이 110억 개는 충분히 초과할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1년에 은행도 4조 이상의 비용을 내겠네요. 왜? 카카오톡의 대화가 1년에 4조 번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의 거래도 1년에 4조 번, 5,500만 국민이 4조 번 이상의 거래는 하겠죠. 5,500만 명이 10번씩만 거래를 해도 5조 번씩입니다. 5조 번. 그러니까 그렇게만 계산을 해도 엄청난 비용이 나가는데 거기에 플러스 은행은 카카오톡과는 다른 또 다른 비용이 나갑니다. 바로 은행 일반 관리비인데요. 그것은 직원 인건비, 은행 직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충당금, 영업자금은 은행 지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료 및 지점 물건비 등이 포함된다. 은행의 주요 비용 항목입니다. 즉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통신 3사의 문자 서비스를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주로 카카오톡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 저렴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의 일반 관리비는 연 3조 정도 됩니다. 신한은행 기준으로 최근 3년치를 계산해보니 일반 관리비가 연 3조입니다. 즉 신한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님들은 연 3조 원씩 일반 관리비가 나가는 걸 몰랐을 겁니다. 왜냐? 은행은 무료로 그 서비스를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고객들이 예금을 연간 신한은행이 280조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금 비율로 따졌을 때 1%의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한은행은 비록 우리에게 월 500원씩 주세요라고 수수료를 가져가진 않지만 우리들이 예금한 돈을 잘 운영을 해서 그 예금한 돈을 운영한 이득이 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신한은행이 개인적으로 어디 해외에 투자를 한다거나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자를 받게 되면 그 받은 이자를 저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돈을 운영한 거니까. 하지만 연 3조를 빼고 주겠죠? 왜? 여러분들 돈을 운영하면서 연 3조의 관리비가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것은 신한은행을 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한은행을 예로 든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넣은 돈에서 수익이 나면 그것을 나에게 온전히 돌려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3조 원의 비용을 빼고 돌려주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온전히 돌려받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좋죠. 우리는 공짜를 좋아하니까요. 더 많이 받길 원하잖아요. 맨 위에 보시면 은행의 일반 관리비는 비트코인의 가치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통신사가 문자 비용을 50원에서 100원, 200원을 책정했던 것을 반발해서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옮겼던 것처럼 그렇다면 1년 동안 1조 5천억 원에서 5조 원씩의 문자 비용을 우리가 통신 3사한테 냈었는데 2010년 이전에는요. 그 이후에는 그 가치가 카카오톡에 쌓이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카카오톡은 1.5조에서 5조 원의 그러한 가치를 형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무료로 만듦으로 인해서 카카오톡은 그만한 기술력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1조 5천억 원에서 5조씩이나 되는 돈을 통신사에서 줬어요. 통신사에 우리가 지불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1천억 건씩 썼으니까요. 근데 통신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회선도 깔아야 되고 여러분들 문자 데이터베이스도 관리하려면 슈퍼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직원도 있어야 되고 블라블라블라 해서 여러분들 1조 5천억에서 5조면요 싼 거예요. 문자 하나당 50원이면 싼 거예요. 라고 주장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카카오톡은 갑자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를 보내실 땐 제가 영원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가능해? 저기 통신사는 1년에 1조 5천억 원에서 무려 5조라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핑계를 하던데 이유를 대던데 여러가지 자료를 우리한테 보여주던데 문자 한 건당 50원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던데 카카오톡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한 거죠. 아니요, 무료입니다. 지금 시대가 발전했고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사용을 하게 되면 통신사는 통신 시스템을 쓰니까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저희 카카오톡은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료로 그 서비스를 내드릴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1년에 1조 5천억 원에서 5조 원의 비용을 쓸데없이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카카오톡은 그 가격만큼 그 혁신을 이뤄냈던 그 가격만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1조 5천억 원을 지난 10년간 무료로 해줬기 때문에 15조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업 분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행 일반 관리비만큼 비트코인이 0원으로 했다면 비트코인의 가치도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230조 예금 비율로 1%인 3조를 수수료로 낸다고 하는데 미국을 주축으로 유럽의 은행들은요 계좌 개설 유지 비용이라는 걸 냅니다. 즉 1%만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라 3에서 5%그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 수수료가. 즉 이런 거죠. 너네 문자를 낼 때 50원 내지 마. 앞으로 100원, 150원 내. 그냥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그렇게 내야 돼라고 담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비트코인을 만들게 된 겁니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은행이 쓰는 돈들은요 다 삐까뻔쩍한 그런 인테리어 그리고 화려한 직원들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쓸데없는 곳에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100이라는 수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내 돈을 넣어두면 이런저런 명목으로 90원, 80원만 들어오는 거죠. 왜냐? 은행에서 자꾸 관리비가 높아진다라고 하니까 인건비도 높아지고 월세도 높아지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위험수당도 내가 내야 되고 그것을 고객의 돈에서 자꾸 뺏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비용이었던 그 비용이 우리의 손해로 다가옵니다. 마치 문자와 카카오톡의 예시처럼요. 그래서 이 국민들은요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0원으로 만든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조금 더 깊게 설명하면 비트코인이 정확히 0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영원이라고 여기서 가정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영원입니다. 채굴 효율이 낮아진다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요. 즉 요새 비트코인이 뭐 전력을 많이 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 자산으로 그냥 동결시켜 놓으면 됩니다. 전송을 안 하면 되고요. 채굴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거나 아니면 양자 컴퓨터가 나왔다. 그럼 은행을 정확하게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영원으로 된 거예요. 즉 카카오톡처럼 통신사에서 1.5조 그리고 5조씩 매년 비용을 냈던 이 문자 비용을 영원으로 만든 카카오톡처럼 은행의 비용을 영원으로 만든 겁니다. 신한은행을 기준으로 하자면 연간 3조씩 발생하는 금액을 영원으로 만든 게 바로 비트코인인 겁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수량은 2100만 개, 소수점 8개짜리까지 분할이 되기 때문에 2100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 잠시만요. 자,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 어떤 게 더 클까요? 문자는 1조 5천억, 카톡은 0원. 당연히 문자가 더 컸죠? 신한은행만 기준으로 했을 때 신한은행은 3조, 비트코인은 0원.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비트코인을 써야 되는 게 아닐까요? 왜냐면 그 비용을 다 은행은 우리에게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입금해 놓는 돈을 은행이 운영을 하고 비용을 떼고 그 외의 것들을 우리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그냥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럼 이게 어떻게 이용이 되냐? 밑에 보시면 최근 약 100조 원, 1조 원 상당의 거액의 비트코인이 송금이 되었다. 그러니까 즉 1조 원의 현금이 비트코인을 통해 송금이 되었는데 송금 수수료가 약 510원 정도로 엄청 저렴했다. 페이팔 대비 6천만 분의 1 수준으로 송금 수수료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 투자왕은 이렇게 큰 금액을 한 적은 없지만 100억 이상의 거래를 이뤄내는 그런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00원의 돈이 움직이려면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특히나 해외로 1에서 3%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1억에서 3억. 내가 내 돈을 옮기는데도요, 여러분들, 내가 내 돈을 옮기는데도 은행한테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 에스크로우 서비스 수수료 등을 내야 됩니다. 거기에 반발해서 나오게 된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고 비트코인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각인을 하셔야 됩니다. 1조 원을 보내려면 그러면 얼마나 큰 금액을 수수료를 냈어야 될까요? 1%라고만 가정해도 100억이죠. 근데 그걸 비트코인은 510원으로 줄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100억을 510원으로 줄인 거예요, 여러분들. 문자 한 통에 50원을 0원으로 줄인 게 아니라 100억을 510원으로 줄였고요. 전 세계에 국영의 돈이 있습니다. 국영이라는 현금 다발이 전 세계에 돌고 있는데 거기 1%면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900조입니다. 900조에 1년 연간 1%의 수수료만 잡아도 900조인데 전 세계 모든 어느 나라를 가도 은행은 있죠. 은행에서 쓰고 있는 그 1%의 수수료가 열이 받았던 거예요.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페이팔 대비 6천만 분의 1인데 페이팔도 엄청난 일론 머스크라고 테슬라의 주인이 만든 회사인데요. 이것도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지만 그것보다도 6천만 분의 1 수준으로 송금 수수료가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학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은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움직입니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럼 어디로 움직일까요? 우리 비트코인으로 사람들이 자본이 옮겨가고 은행을 멀리하는 이유는요, 바로 은행업의 발전이 더뎌진 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이제 은행을 못 만들게 자기들끼리만 은행을 운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있었죠. 누가 그 사람들에게 허가를 줬을까요? 정부가 줬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율 경쟁 시장이잖아요.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은행들도. 근데 왜 나는 은행을 못 만들까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위에 정부와 기득권들이 막아둔 겁니다. 로비를 통해서.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후진국들은 보통 그렇게 해요. 근데 일정 자격만 갖춰진다면 저도 은행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자본주의고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통점인데
즉 은행업 발전에 더디다는 것은요, 은행을 만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법으로 베베 꼬아서 일반인들을 만들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일반인들 중에서도 부자들이 많거든요. 왜 나는 10억, 100억, 1억으로 은행을 차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2억, 3억으로 가게만 차려야 될까요? 은행을 차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갑과 을이, 그로 인해서 갑과 을이 바뀌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은행에 가면 통장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정부 지침이래요. 대포 통장 때문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웃기죠? 대포 통장 제가 만들었나요? 보이스피싱을 저희가 했나요? 어느 순간 은행이라는 그 곳이 갑이 돼버리는 겁니다. 고객인 우리가 갑이어야 되는데 저희는 을이 된 거예요.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은행은 10년을 썼는데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은행끼리 신용정보를 공유하죠. 제가 카드 대금을 연체하거나 휴대폰 요금을 안 내면 신용불량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은행에 돈을 내지 않아서 신용불량이 된다 하면 옆에 은행으로 가면 됩니다. 서류 신용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은행끼리 자기 은행의 정보를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여러분들. 근데 대한민국은 서로 담합을 했기 때문에 그 신용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돈을 내가 실수로 못 갚았다 해서 갱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B은행, C은행도 다 저를 거절하게 됩니다. 즉 갑과 을이 바뀐 겁니다. 돈을 갖고 있는 건 우리인데 어느 순간 돈을 맡겨줬던 종들이, 종이라고 하거든요. 그 예전 고서들을 보면 상인들 또는 이제 그 이집트나 그럴 때 보면 똑똑한 종에게 돈의 자금을 맡깁니다. 근데 우리를 을로 취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 거기에 반발을 하게 됩니다. 누가? 똑똑한 사람들이. 자, 비트코인은 기관과 정부가 관여 불가능합니다. 은행이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요. 은행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정부가 규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은행이 마냥 기업과 똑같은 그런 평범한 회사가 아니라 특수 산업군에 속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관여가 불가능합니다. 즉 은행이 제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곤 합니다. 뭐 세금을 부과한다던가 규제를 한다거나. 하지만 영향이 미미합니다. 인터넷의 정보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인터넷 회선만 있으면 그 어떤 곳이든 움직이기 때문에 간접 관여가 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정부 및 은행의 반응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가 비트코인을 욕하고 은행이 비트코인을 욕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그 정부나 은행은 부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고객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송금을 할 수 있고 고객들이 더 저렴한 비용을 연간 3조씩 지불하는 신한은행이 아니라 연간 300원도 안 내는 비트코인이라는 곳에 돈을 맡겨놔도 되는 거 아닐까요? 3조라는 쓸데없는 돈을 안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반가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럽과 미국의 일부 은행들에서 그런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반면에 이제 후진국들, 특히나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일수록 반발이 심합니다. 왜냐? 청렴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건 이미 비트코인이 좋은 걸 알면서도 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뭐 이를테면 은행에서, 이거 가정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는 은행에서 로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막아주십시오. 저희 은행 파산합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그거를 들어줘야겠죠. 로비를 받기 때문에. 또는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난리가 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아셨나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비트코인이 어떤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을 대체하느냐, 그냥 여러분들 쉽게 인터넷 뱅킹이나 그 스마트폰에서 앱에 들어가 보시면요, 오늘 하루 동안 쓴 금액이 다 나오잖아요. 아니면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은 한 달 동안 카드 대금 쓴 게 뭐 168만원이다 그러면 어디에 썼는지 다 나오죠. 그 모든 기록하는 것들이요, 되게 비쌉니다. 그 슈퍼컴퓨터가. 그래서 3조 단 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무료입니다. 왜? 비트코인 기술력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만 켜두면 여러분들 컴퓨터가 은행 서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은행원이 되는 거며 은행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컴퓨터, 좋은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쓰는 은행보다 헐고 나름 뭐라고 해야 되죠? 중고고, 여러분들 먼지가 많이 쌓였던 쓰지 않았던 컴퓨터를 그냥 펼쳐서 먼지를 닦고 인터넷에 연결만 해두면, 비트코인이라는 은행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 연간 신한은행 하나만 3조를 쓰고 있죠. 그렇다면 전세계 국영이라는 돈에서 1%라는 전세계 은행들이 수수료를 쓰고 있었다면 그게 900조입니다. 무려 비트코인은 전세계 은행들의 900조나 지출되는 그 쓸데없는 지출 비용을요, 0원으로 줄이게 된 겁니다. 900조를 0원으로 매년 혁신적으로 아낄 수 있는 기술이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를 펼쳐서 비트코인 프로그램을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톡 프로그램처럼 틀어만 놓으시면 여러분들 컴퓨터가 은행 기록을 대신 입력을 해주고요. 그럼 비트코인은 고맙다고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므로 인해서 1년간 전 세계에 900조씩 쓸데없이 나가는 그 임대료, 은행의 임대료와 관리비와 직원 비용을 0원으로 만든 그 기술, 이런 어마어마한 위대한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며 비트코인이 쓰고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들어있는 기술.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틀린 내용이 있다고 저한테 막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10시간짜리 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해명할 수는 있겠지만 전 그러지 않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해하고 넘어가길 바라며 제가 몇 가지 건너뛴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게 맞다라는 점 꼭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트코인의 미래는 우리 여러분 국민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국민들이 은행을 쉽게 만들 수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아주 중요한 이슈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왜 은행을 우리는 만들 수가 없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은행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아직 우리나라가 금융 후진국이기 때문인데, 기득권이 정부와 밀접하게 관련돼요. 기득권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미 은행 허가를 갖고 계신 분들을 기득권이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허가를 쉽게 줬는데 지금은 안 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정 집단한테만 혜택을 주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기 싫어하는 겁니다. 기득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카페를 차렸는데 옆에 100개가 더 생기면 망하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기득권과 정부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은행이 아주 멀고도 아주 위대하고도 특수한 기관이라고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을 둘러보면 일정 자격만 갖춰진다면 누구나 은행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채널들이 있어요. 은행업을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개인 금고가 있죠. 전당포가 아닙니다. 개인 금고입니다. 사설은행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역은행이 있습니다. 지방은행이 아닌 지역, 응암동은행, 무슨 리은행, 이런 식으로 미국과 유럽에는 엄청나게 많은 은행들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한국처럼 불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두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불가능하게 법을 막아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이 열받은 이유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온라인 세상에 첨단 은행을 만든 겁니다. 그 누구도 조작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수수료도 전세계 은행의 수수료 1%라고 가정했을 때 900조씩 매년 쓸데없는데 900조, 은행 직원들이 어디다 돈을 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은행 가는 건 한 달에 한 번인데. 근데 900조나 되는 비용을 막 쏟아붓고 있는 은행이라는 것에 회의감을 느껴서 비트코인이라는 영원이라는 금액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은행을 만든 겁니다. 실제로는 영원보다 더 비쌀 수 있겠죠. 뉴질랜드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을 비트코인이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 장관은 비트코인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신한은행이 쓰는 비용만 3조입니다. 과연 뉴질랜드 연간 전력량이 비효율적인 걸까요? 아니면 은행들이 우리가 맡긴 돈을 운영해서 번 돈을 펑펑 쓰면서 은행 지점을 늘려가고 직원들을 고용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게 더 비효율적인 걸까요? 기술을 아는 만큼만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비록
훌륭한 프로그래머는 아니지만 초보 프로그래머이지만 여러분들 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전기만 쓸 뿐이지만 은행들은 전기만 쓰는 게 아닙니다. 은행 직원들 그리고 그 관련된 모든 건물들 그 임대료를 다 저희가 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또 쓰고 있는 그 ATM 기계들 그걸 유지하기 위한 경호업체들 경비원분들 인건비부터 그리고 은행이 하고 있는 모든 비용을 다 저희가 대신 내주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딱 전기만 냅니다. 왜냐? 서버 컴퓨터도 저희 컴퓨터를 켜두면 그냥 비트코인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쓰거든요. 쓰고 그 돈까지 저희한테 정확하게 계산해서 줍니다. 비트코인 단 1원도 자기가 챙기지 않아요. 블록체인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지는 은행의 판매 관리 비용 그리고 담합 결국 통신사들의 담합으로 카카오톡이 없어질 뻔했던 과거처럼 여러분들 2010년에 그 사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통신 3사가 카카오톡이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 저건 불법이다라고 했고 정부가 그 말을 들어서 카카오톡을 규제를 했었습니다. 규제를 하려고 했었어요. 아 카카오톡은 불법이다 문자를 사용해야만 한다. 도대체 왜요? 뭐 문자를 사용하라고 누가 뭐 태초부터 법령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고객들은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청자분들과 고객분들은요 더 싸고 합리적이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자유시장 경제이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통신사들의 담합으로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카카오톡이 되게 눈에 가시겠죠. 왜냐면 1조 5천억 원에서 5조씩 벌어주는 매년 수입원을 카카오톡이 아예 없애려고 도전을 한 거니까 그 과거처럼 더 합리적인 비용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블록체인 기술 특히 비트코인부터 여러가지 코인들이 나쁘다는 일방적인 정보들 뭐 뉴스라든가 소문이라든가 접하셨다면 제 영상을 보고 쉬운 예시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끝으로 카카오톡을 만든 프로그래밍 기술과 비트코인과 코인을 만든 프로그래밍 기술은 비슷합니다. 사실은요 코인을 만드는 기술이 어떤 관점에서는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어떤 관점에서는 훨씬 더 어렵고 고급 기술입니다. 그렇지만 이 카카오톡과 비트코인과 코인들을 만든 이 두 부류의 이 프로그래머들은요 이 경영자들은요 서비스를 만든 이유가 비슷합니다. 바로 좋은 이유입니다. 우리 국민들과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독점하고 있는 담합하고 있는 그러한 기존의 옛것을 깨부수고 똑똑한 공학자,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재능 기부를 한 것이 바로 카카오톡과 비트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아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이전 영상에서 조금 궁금했던 점이 더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가 긴 영상을 촬영한 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왕 채널의 투자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